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갈라놓았다. 병원 당직을 마치고 돌아가던 나는 차가운 바람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쾅,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전신주에 세게 부딪히며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절반은 두려움, 나머지 절반은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였다. 네가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가방을 내던진 채 연기가 치솟는 차를 향해 달려갔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 숨이 하얗게 퍼져나갔다. 오늘도 시작이네.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낡은 운동화를 끌고 학교로 향했다. 내 이름은 지호, 서울의대 4학년. 사람들은 의대생이라 하면 부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떠올리겠지만 내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호야, 오늘 밤 알바 가능해? 카페 사장님이 카톡을 보내왔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네, 사장님. 오늘도 할게요. 낮에는 병원 실습, 밤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루 4시간도 못 자면서 버티는 삶.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학비 때문이었다. 엄마는 시골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지만 늘 적자였다. 아버지는 내가 중학교 때 돌아가셨다. 지호야, 넌 꼭 네 꿈 이뤄야 해. 아빠가 못한 것까지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다. 카페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손이 얼어붙어도 나는 책을 펼쳤다. 누구에게도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가끔 손님 중에 의사들이 카페에 오곤 했다. 그들의 흰 가운,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그날도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몰랐다. 단 하루,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지호야, 너는 나중에 어떤 의사 되고 싶어? 같이 실습하던 선배가 물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최고의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배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응급의학과? 진짜 힘든 길이야.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겠네. 내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 6시, 눈을 비비며 병원으로 향한다. 낡은 의대 가방에는 늘 응급처치 교과서가 한가득. 실습 끝나면 카페로 달려가 알바를 하고 새벽에 집에 돌아와 책을 펼친다. 친구들은 가끔 나에게 말했다. 야, 너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 연애도 좀 하고 여행도 가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중에, 지금은 환자 살리는 게 더 중요해. 병원에서 환자가 위급할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뛰었다. 내 손끝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밤에 카페에서 일할 때도 나는 손님들 얼굴을 관찰했다. 혹시라도 쓰러지면 바로 달려가야 하니까. 응급의학과 의사라면 어디서든 사람을 살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모든 날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한 일상은 곧 엄청난 폭풍 전야라는 것을. 서울의 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병원 실습을 마친 나는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다. 오늘도 14시간째 서 있었네. 이제 좀 쉬고 싶다. 가방을 메고 기숙사까지 이어진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호야, 오늘도 늦게 끝났어? 엄마였다. 응, 엄마 지금 가는 중이야.
걱정 마. 밥은 먹었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더 따뜻하게 들렸다. 나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얼른 들어가서 잘게. 전화를 끊고 이어폰을 꽂았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피곤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이 길도 이제 익숙해졌네. 바람이 스치고 차 몇 대가 빠르게 지나간다. 모든 게 평범했다. 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내 일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끼익, 쾅. 갑작스러운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도로 끝에서 검은색 차량이 전신주에 세게 부딪혔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금이 간 차체에서 스파크가 튀었다. 사람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뭐야, 사고야? 119 불렀어?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야. 누군가 죽을 수도 있어. 가슴이 쿵쾅거리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차가운 밤 공기 속 내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불타는 차량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어폰 속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끝났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기숙사야. 그 순간 캉. 귀를 찢는 듯한 브레이크 소리와 강렬한 충격음이 골목을 울렸다. 나는 음악을 멈추고 고개를 확 돌렸다. 뭐야, 눈앞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전신주에 세게 부딪혀 있었다.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지고 보닛에서는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스파크가 튀며 찌지직 소리가 섞여났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헉, 사고야. 불나면 어쩌지? 119 불렀어? 가까이 가지 마. 폭발할 수도 있어. 누군가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으면? 차 안을 힐끔 보니 운전석에 한 남자가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없었다. 피가 흘러내리고 유리창에 부딪힌 자국이 선명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내 발은 이미 앞으로 향하고 있었다. 야, 가지 마. 위험해. 누군가가 소리쳤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 구한다. 그리고 나는 뜨거운 연기 속으로 달려갔다.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콧속을 찌르는 피 냄새와 타는 냄새가 뒤섞여 올라왔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다. 제발 살아있어라. 운전석 문을 억지로 열었다. 심한 열기와 연기가 얼굴을 스쳤다. 안에는 중년 남성이 머리를 떨군 채 의식 없이 늘어져 있었다. 이마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옷이 피로 번져 있었다. 나는 급히 맥을 짚었다. 약하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 그때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뭐 하는 거야? 위험하잖아. 119 오고 있어. 그냥 기다려. 괜히 건드리면 더 위험해진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찍지 말고. 119에 정확히 위치나 보내세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다. 세상에 다들 보고만 있어?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머릿속은 이미 수업 시간에 들은 응급처치 매뉴얼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호야, 지금 네가 아니면 이 사람 죽는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면서도 그 남자를 차에서 끌어내기 시작했다. 연기는 더 짙어지고 주변은 술렁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내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다. 무섭다. 제발 실수하지 마. 심장이 쿵쾅거리며 귀까지 울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공포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솟구쳤다.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야. 넌 의대생이잖아. 배운 대로 하면 돼. 이 사람 살릴 수 있어. 나는 차에서 남자를 끌어내며
소리쳤다. 누가 119에 상태 좀 알려주세요. 피가 많아요. 의식 없어요. 주변은 여전히 웅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다. 야, 괜찮겠어? 너 아직 학생이라며. 책임지기 싫으면 그냥 놔둬. 나는 그들을 향해 짧게 외쳤다. 책임은 나중 문제예요. 지금은 이 사람 살리는 게 먼저예요. 남자를 도로 위에 눕히자 피가 내 손을 타고 흘렀다. 숨이 희미했다. 나는 즉시 기도 확보, 출혈 부위를 압박, 그리고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머릿속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심정지 의심 시 32 비율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손의 위치는 명확히 강하고 빠르게 하나 둘 셋. 나는 떨리는 팔로 힘껏 압박했다.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휴대폰 카메라도 내려갔다. 모두 숨을 죽인 채 내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야. 지금이야. 이 순간이 네가 의사가 되는 첫걸음이야. 내 온몸의 긴장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살려야 한다는 본능만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잘못하면? 혹시 더 다치면 나 고소당할 수도 있잖아.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학교에서 들었던 법적 책임이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다. 의대생이 환자를 잘못 건드리면 책임은 나에게 돌아온다. 손끝이 떨려서 압박 리듬이 흐트러질 뻔했다. 그때 남자의 호흡이 더 약해졌다. 맥박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야,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 이 사람 몇 분밖에 못 버텨. 내 심장과 그의 심장이 같이 뛰는 것 같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호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포기하면 이 사람은 끝이야.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책임질 수 있대. 학생이잖아. 나는 고개를 번쩍 들고 소리쳤다. 지금 중요한 건 책임이 아니라 이 사람 목숨이에요. 그리고 다시 압박을 이어갔다. 하나, 둘, 셋, 넷. 제발 버텨요. 피와 땀이 뒤섞인 순간 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살려야 한다는 집념만 남았다. 부디 단 한 번만 더 뛰어줘요. 제발. 지호야, 오늘 네가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강남 X이크로 교통사고예요. 남자 한 명 의식 없고 출혈 심해요. 심장 박동도 약합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네, 구급대 출동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가능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네, 할 수 있어요. 저는 의대생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남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을 확인했다. 거의 없었다. 하나, 둘, 셋, 제발. 가슴 압박을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누군가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저 학생, 진짜 하는 거야? 대단하다. 근데 괜찮을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괜찮을 리 없지. 하지만 멈추면 안 돼. 인공호흡, 압박. 다시 인공호흡,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내 손끝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살려야 해. 반드시. 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의사도 아닌 것 같은데. 학생 아니야. 저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촬영해. 촬영해. 이거 뉴스감이야. 내 귀에 속삭임이 날카롭게 꽂혔다. 휴대폰 불빛이 나를 향해 번쩍였다. 지금 이걸 찍고 있다고? 누군가 비웃듯 말했다. 미친 거 아냐? 자격도 없으면서 왜 저래? 나는 그 말에 잠시 흔들렸다. 손이 멈출 뻔했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그래, 난 아직 학생이야. 하지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나는 고개를 번쩍 들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찍을 시간 있으면 119에 위치 전송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사람 목숨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휴대폰을 내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 네가 웃든 욕하든 상관없어. 지금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거야. 나는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갔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내 손끝에서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도로 위에 남자를 눕혔다. 주변은 차가운 바람만 불 뿐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다. 지호야, 집중해. 실수하면 안 돼. 나는 양손을 겹쳐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하나, 둘, 셋, 넷. 인강하게. 그리고 리듬을 잃지 않도록 계속 압박했다. 숨이 차오르고 팔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공호흡을 불어넣었다. 제발, 숨 쉬어줘요. 제발요. 그러다 옆구리에서 피가 더 번지는 걸 발견했다. 가슴 부위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왔다. 지혈해야 해. 시간이 없어. 나는 급히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손으로 찢어 압박했다. 버텨요. 버텨야 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학생이 저 정도까지 미쳤다. 진짜. 저거 영화 아니야? 진짜 리얼이야? 나는 그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만으로 움직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 내 숨소리와 심장 박동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지만 남자의 가슴이 약하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가슴 압박을 하던 내 손이 순간 멈칫했다. 남자의 맥박이 완전히 사라졌다. 안 돼, 심장이 멈췄어. 내 심장이 더 빠르게 뛰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순간 근처 건물 벽에 전원 AED 자동 심장 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이 떨리지만 나는 신속하게 패드를 붙이고 장비를 작동시켰다. 모두 떨어져요.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뒤로 물러났다. 제발, 제발, 살아나세요. 충격 준비 완료. 충격, 스파크가 번쩍이며 남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튀어올랐다. 나는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갔다. 하나, 둘, 셋, 제발요.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툭, 툭 가슴 아래에서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맥박이 느껴졌다. 심장이 뛰어요. 살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희미하지만 살아있었다. 주변에서 누군가 울먹이며 말했다. 살렸다. 저 학생이 살렸어. 나는 땀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속으로 외쳤다. 감사합니다. 제발 끝까지 버텨주세요. 멀리서 우웅, 우웅.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드디어 왔다. 곧 구급차 불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며 멈춰섰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뛰어와 내 옆으로 달려왔다. 환자 상태는 의식 없음, 심정지 후 회복, 호흡 약합니다. 출혈 심해요. AED 한 번 사용했고 맥박 돌아왔습니다. 예. 내 말에 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환자를 들것에 옮겼다. 피투성이 손을 보며 한 대원이 나를 쳐다봤다. 학생이 했어요? 대단하네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다. 애디 종갈 다행이다.
남자는 구급차에 실려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대원이 나에게 말했다. 정말 용감했어요. 아니었으면 지금쯤 구급차가 밤길을 가르며 멀어졌다. 사이렌 소리가 희미해질수록 내 다리의 힘도 서서히 풀렸다. 나는 도로 위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숨이 거칠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오늘 나 정말 의사처럼 행동했구나.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사건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손에 남은 피 냄새를 씻어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기대할 것도 없고 바라지도 않아. 지친 몸을 이끌고 기숙사 침대에 쓰러졌다. 눈을 감자마자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차가 불타던 순간 심장이 멈췄던 남자의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느껴졌던 그 약한 맥박. 살아서 다행이야.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쏟아지는 카톡 알림 소리에 눈을 떴다. 야, 뉴스 봤어? 너 아니야? 지호야, 대박. 너 영웅 됐어. 뭐여? 무슨 소리야? 반쯤 감긴 눈으로 뉴스를 열어보자.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의대생, 한밤중 도로에서 심폐소생술로 중년 남성 살려. 시민들 감탄, 진짜 영화 같다. 기사에는 내가 피투성이 손으로 CPR을 하는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었다. 댓글창은 이미 폭발하고 있었다. 와, 진짜 리스펙한다. 학생이 저렇게 용감할 수 있나?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뭐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알지 못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점심시간 병원 실습을 마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다.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어제 사고 난 사람 있잖아? 그거 봤어? 응.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강태민 회장이래. 뭐? 강그룹 강태민? 대한민국 1위. 재벌? 내 손에서 컵이 덜컥 흔들렸다. 뭐라고? 내가 살린 사람이 강태민 회장? 휴대폰을 열자 수십 개의 알림이 쏟아졌다. 강그룹 회장 심정지후 극적으로 소생, 의대생이 살려. 의대생 영웅 정체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 이름이 이미 기사에 올라와 있었다. 그날 오후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지호 씨 맞으시죠? YTN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희 방송에서 라이브 연결 원합니다. 지호 학생, 회장님 가족 측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난 그냥 한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지는 거지? 카메라가 병원 앞까지 따라왔고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었다.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그렇게 침착하게 하셨나요? 위험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저 짧게 말했다. 그냥 제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누군가 죽어가는데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건 단순한 영웅 스토리로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강태민 회장이 직접 나를 찾고 있었으니까. 며칠 후 뉴스 속보가 흘렀다. 강태민 회장 위기 넘기고 의식 회복, 현재 안정세. 나는 TV 화면 속 회장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다행이다. 살았다.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지호 학생 맞죠? 강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제가 지호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다음 날.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그룹이 소유한 고급 병원 VIP 병동에 들어섰다. 넓은 복도,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와, 진짜 다른 세상이네. 문이 열리자 침대에 기대 앉은 강태민 회장이 나를 바라봤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강렬했다. 지호 학생이지? 네, 회장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 덕분에 살았다. 아니, 네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죽었겠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너 이름 기억해두겠다.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만남이 단순한 감사 인사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속삭였다. 저기 그 학생 아니야? 뉴스에 나온 맞아 강 회장 살린 의대생. 처음엔 부담스러웠다. 난 그냥 한 사람을 살렸을 뿐인데 며칠 후 강 회장 비서가 다시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호 학생의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강 그룹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놀라서 되물었다. 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때 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목숨보다 값진 은혜가 어디 있나. 지호는 이제 내 가족과 다름없다. 나중에 직접 회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호, 거절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다.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한테 필요한 건 기회뿐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제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그런 놈이니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거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들어섰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더 큰 폭풍을 몰고 올 거라는 것도 강그룹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실습을 시작한 첫날. 사람들의 시선은 따뜻하기보단 날카로웠다. 제가 그 뉴스 나온 학생이지. 회장님이랑 친하다잖아. 완전 100으로 들어온 거지 뭐. 어휴. 노력은 우리가 했는데 한번 운 좋으니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내 귀에 그대로 꽂혔다. 역시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어느 날 회진이 끝난 뒤 한 의사가 비꼬듯 말했다. 지호 학생, 여기서 잘 지내? 회장님이 뒤에 있으니 편하겠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우러 온 학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쓰디썼다. 게다가 회장의 아들 강현우까지 나를 불러 세웠다. 너, 솔직히 뭐 노리고 아버지한테 잘 보이는 거지? 네? 사람들이 그래. 너도 야망이 있으니까 우리 병원에 들어온 거 아니냐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온 것도 뭘 얻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의사로서 더 배우고 싶을 뿐이에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떠났다. 믿지 않는구나. 괜찮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주변의 의심과 시선 속에서도 오직 환자를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렸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곧 이 병원에서 나를 시험할 더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복도에서 나를 지나치던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다. 야, 들었어? 지호 학생 말이야. 뭐? 또 무슨 얘기야? 사고 때 사람 살린 것도 사실 일부러 노리고 찍은 거라더라. 헐, 진짜야? 나는 걸음을 멈췄다. 뭐라고? 일부러 찍었다고? 병원 카페에서도 수근거림은 이어졌다. 그 학생 언론에 나온 거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요즘 인터뷰도 자주 하고 결국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냐? 마치 내가 생명을 살린 게 아니라 쇼를 한 것처럼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너무하다. 난 그런 생각한 적도 없는데 그날 밤 혼자 의국에서 앉아있던 나를 강현우가 찾아왔다. 소문 들었어? 너 지금 병원에서 꽤 유명하더라. 근데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는 거 알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언젠가 진실이 드러나니까요. 그는 비웃듯 말했다. 진실? 이 병원에서 그런 거 통하지 않아. 너 결국 여기 오래 못 버틸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소문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여줄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더 치열하게 환자를 살리며 증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몰랐다. 곧 찾아올 사건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소문이 퍼지며 나를 둘러싼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던 그때 병원 전체를 흔드는 긴급 호출이 울렸다. 긴급 코드블루. VIP 병동.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녔다. 나는 무슨 일인가 하고 복도를 달리다. 들려오는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강 회장님이 심장마비 상태야. 혈관 파열이 의심돼. 수술 준비해. 회장님, 또 수술 준비실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어떡하지? 수술 집도할 교수님은 지금 외국 학회에 계셔. 비행기 타도 몇 시간은 걸려. 시간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나? 누구도 이 수술은 쉽게 못해. 너무 위험해. 나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주먹을 꽉 쥐었다. 시간이 없다. 이대로면 회장님은. 그때 한 의사가 나를 흘끗 보며 비꼬듯 말했다. 아이, 뉴스스타, 너도 수술해볼래? 어제도 기적 만들었잖아. 사람들이 피식 웃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비웃어라.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난 멈추지 않아. 바로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응급팀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지호 학생, 너 응급처치 경험 있지? 지금 너라도 도와야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야 한다. 네. 나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회장님, 제가 끝까지 지킵니다. 두 번째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나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 학생일 뿐인데. 잘못하면 모든 게 끝난다. 팀장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호,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네가 아니면 회장님은 버티지 못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순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수술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온몸이 떨렸다. 머릿속에 교수님들의 목소리, 교과서의 문장들이 스쳐갔다. 응급 상황에서는 완벽보다 속도가 우선이다. 하지만 침착함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 수술실 안 강 회장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심전도는 불안정했고 의료진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지호 흉부 압박 유지, 심장 노출 후 혈관 확인한다. 절대 흔들리지 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피가 손에 튀고 숨이 거칠어졌다.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긴장감. 실패하면 나는 끝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의사들 중 누군가 중얼거렸다. 학생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도 지금은 믿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나는 이를 악물며 속으로 외쳤다. 제발,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게 해주세요. 압박적인 공기 속, 내 손끝에서 또 한 번 운명이 결정되고 있었다. 수술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나는 눈을 감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심장 압박은 강하고 정확하게. 응급 상황에서 망설이면 생명을 잃는다. 배운 대로 해라. 지호, 실습 때 본 수많은 환자들. 밤새워 외운 응급 매뉴얼. 그리고 도로 위에서 회장님의 심장을 살려냈던 그날 밤. 나 할 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 혈관 클램프, 심박 다시 확인. 의사들의 지시가 쏟아졌고 나는 완벽하게 따라갔다. 지호, 심장 마사지 유지. 멈추지 마. 네. 팔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내 손끝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수술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심전도 모니터는 한동안 직선을 그렸다. 의료진들이 숨을 죽였다. 제발, 제발. 그리고 삐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울렸다. 심박 회복 성공입니다. 누군가 외쳤고 수술실 안에서 숨죽였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다. 나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끝까지 버텼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왔다. 회장님, 수술이 끝나고 팀장이 내 어깨를 꽉 잡았다. 잘했다. 지호. 너 아니었으면 오늘은 불가능했어. 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버틴 겁니다. 저는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나는 두 번째로 강태민 회장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가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수술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풀리자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회장님이 살아났다. 믿을 수가 없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며 중얼거렸다. 저 학생, 진짜 대단하다. 다른 의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운이 아니야. 손끝이 정확했어. 이 녀석, 진짜 재능 있다. 나는 마스크 속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겉으로는 조용히 말했다. 전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팀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호, 네가 오늘 보여준 건 단순한 운이 아니야. 너 진짜 의사다. 수술실 밖으로 나왔을 때 복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동안 나를 의심하던 몇몇 의사들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도 알겠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건 아직 끝이 아니야.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며칠 후 강 회장은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다. 병원 앞에는 이미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떠십니까?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살린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 학생, 지호. 그는 나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살려줬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의대생 지호 말씀입니까? 그 학생과 어떤 관계신가요? 회장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높였다. 나는 지호를 누구보다 신뢰한다.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 목숨을 지킨 그에게 나는 전적으로 의지할 것이다. 그 말이 방송을 타자 온 나라가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다. 병원 복도에서 나를 비웃던 의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회장의 아들 강현우마저도 나를 찾아와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널 오해했어. 네가 진짜 아버지를 살렸구나.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회장의 선언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병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나를 향한 차가운 시선 대신 사람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다. 며칠 후 회의실, 나를 비웃던 의사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지호 학생, 미안하다. 우리가 널 오해했어. 다른 의사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너에 대해 헛소문을 퍼뜨린 것도 사과한다. 넌 진짜였다. 나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는 거니까요. 며칠 후 병원장실로 호출을 받았다. 병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지호 학생, 우리 병원 이사회가 결정했네. 당신에게 특별 인턴십 자리를 제공하기로 했어. 보통 학생이 아니라 이미 의사로서 자격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입니까? 그래, 넌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드디어
내가 진짜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 복도, 저녁이 내려앉은 시간, 나는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회장의 아들 강현우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예전과 달리 차갑지 않았다. 지호, 네, 강현우 씨?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널 오해했어.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저를 오해했다고요? 현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처음엔 네가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 뉴스에 나온 것도 병원에 온 것도 다 계산된 거라고.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2번이나 아버지를 살린 걸 보고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어. 너는 욕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의사였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계산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한 겁니다.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 형처럼 생각해도 되나?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물론이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 순간 나를 둘러싼 모든 오해가 완전히 풀렸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강 회장은 완전히 회복한 모습으로 나를 VIP 병실로 불렀다. 지호, 앉아라. 나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회장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넌 이제 내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내 아들과 다름없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내가 다 해주겠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회장님, 감사하지만 저는 돈이나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회장은 놀란 듯 눈썹을 올렸다. 정말? 젊은 나이에 이런 기회를 거절한다고? 나는 미소 지었다. 저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사로서의 길입니다. 그 기회를 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역시 너다운 대답이구나. 좋다. 앞으로 네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도와주마. 넌 이제 내 가족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받은 은혜, 더 많은 생명을 살려서 갚겠다. 그날 이후 강태민 회장은 나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나는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환자를 살리며 나만의 길을 걸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호, 그래서 네가 특별한 거야. 돈보다 명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그게 바로 네가 이 모든 걸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다.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맞다.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단 하나. 환자를 살리는 길. 그 후로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까지 나는 수많은 학생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나를 잠디 미래의 최고 응급의학과 의사들하고 불렀다. 기자들은 다시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나를 중요한 케이스에 참여시켰다. 그리고 환자들은 내 이름을 기억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늦은 밤 병동 복도를 걸으며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 학생이다. 더 배우고 더 겸손해라. 어느 날 강 회장이 다시 나를 불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호야, 내가 널 믿는 이유는 단순하다. 너는 나를 살렸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걸 나는 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회장님, 약속드립니다.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무명의 학생이었던 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젊은 의사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내가 더 큰 기적을 만들어낼 날이 올 것임을 믿었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을 마주했다. 각각의 위급한 순간마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살리는 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이건 내 인생의 사명이다. 환자 가족이 눈물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항상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지호야, 너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언론은 나를 자유연하연 가운을 입은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뉴스마다 내 이름이 오르내리고 SNS에는 진짜 의사 같다. 사람을 살리는 히어로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친구들이 농담처럼 말했다. 야, 너 이제 연예인보다 유명하잖아? 나는 웃으며 답했다. 유명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 살리는 게 중요해. 그러나 화려한 별명 속에서도 나는 늘 마음을 다잡았다. 칭찬은 잊어라. 생명을 지키는 순간 오직 환자만을 바라봐라. 그렇게 나는 천사라는 이름보다 진짜 의사라는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명예와 주목이 쏟아져도 나는 변하지 않았다. 아직도 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며 병원과 도서관, 환자 곁을 오가는 단순한 일상을 이어갔다. 나는 의사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전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가슴에 새기며 어떤 순간에도 돈이나 명성을 위해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끔 시간이 나면 회장님과 함께 병원 옥상에서 차를 마셨다. 지호야, 너는 참 이상한 애야. 보통은 돈과 명예에 흔들리는데 넌 아니더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사람 살리려고 이 길에 왔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너랑 있으면 나도 젊어진 기분이야. 나이 차이는 많지만 너는 이제 내 친구다. 나는 놀라서 웃었다. 친구라니요? 회장님이 저보다 몇십 살은 더 많으신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끼리는 친구라고 부를 수 있지.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우리는 단순한 환자와 의사가 아니라 세대를 초월한 진짜 친구가 되었음을. 어느 날 강 회장은 나를 불렀다. 지호야, 내가 하나 제안하고 싶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제안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의 이름으로 교통사고 긴급구호 기금을 만들 거다. 너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나는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회장님, 제 이름으로요? 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희망이 됐다. 이건 너의 명예가 아니라 너의 행동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로 지호 구호기금이 만들어졌다. 이 기금으로 수많은 사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기사에서 다시 보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가득했다. 이 학생 진짜 대단하다.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우리 사회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이유가 이야기의 진심 때문이라는 게 가장 기쁘다. 그렇게 나는 이름보다 마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 서울의 밤, 도시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하늘 아래 나는 병원 옥상에 혼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만약 그날 내가 망설였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순간, 도로 위에서 피투성이 남자를 꺼내던 나, 수술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살리던 나,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걷고 있는 나. 운명이 날 이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그 운명에 감사한다. 휴대폰에 강 회장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지호, 네가 있어 세상이 더 따뜻해졌다. 고맙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울의 밤하늘 아래
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긴 여정이 끝나고 나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다. 그날 도로 위에서 피투성이 남자를 구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다. 지호 씨,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특별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누군가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다시 다짐했다. 앞으로도 망설이지 않겠다. 사람을 살리는 순간 내 모든 것을 걸겠다. 메시지.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